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이제 3단계 능력별 기출문제 해설 수리 능력 8강입니다. 자, 8강은 이제 시간과 시에 관한 문제고 수소공배수,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가 많지 않아서 두 가지 문제를 묶어봤어요.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이런 문제인데, 자, 해외 출장을 가죠. 이제 여러분도 이제 방학 동안에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이 유형이 바로 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말고도 언어 수통 능력에서도 아주 비슷한 용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일 오후 1시 35분에 출발하죠. 경유지 한 곳을 들립니다. 그리고 출장지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유지는 서울보다 1시간 빠르고, 그리고 출장지는 경유지보다 2시간 느려요. 그래서 첫 번째 비행은 3시간 45분, 경유지에서 3시간 50분 대기, 그리고 두 번째 비행은 9시간 25분이었을 때 도착하는 현지 시간,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 그때 어떤 시차, 서울보다 경유지는 빠르고 그리고 출장지는 경유보다 2시간 느리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바로 여태까지 했듯이, 자, 그래서 챗 GPT를 한번 돌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해요. 여기서 경유지 도착 시 1시간이 빠르다, 서울보다 1시간 빠르었을 때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죠. 자, 이것처럼 출장지 도착은 경유지 시간보다 2시간 느리다. 느렸을 땐 빼주는 건데,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시간을 그냥 산수적으로 더하더라도 오후 5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가 틀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답은 요게 될 겁니다. 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서울시각으로 5일 오후 1시 35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비행은 3시간 45분 걸리죠. 그래서 1시 35분. 이건 이제 현재 시각이고, 이것은 이제 걸린 시간이고, 그 다음에 1시간 빠르죠. 경유지가 현재 서울보다 1시간 빠르기 때문에 1시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오후 6시 20분이 나와, 더해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경유지 대기 시간 있죠. 3시간 50분. 그래서 아까 요소관 오후 5시, 6시 20분에서 경유지 대기 시간까지 더하면 오후 11시 10분. 이것은 바로 경유지 시간입니다. 두 번째 비행은 이제 9시간 25분 걸리는데, 말대로 아까 요 시간 오후 10시 10분에 출발해서 바로 걸리는 시간은 9시간 25분인데, 그 다음에 출장지가 경유지보다 2시간이 느리죠. 2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2시간을 빼줍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이것이 오전 5시 35분이 돼요. 그래서 오전 5시 35분이 되는 바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경유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틀리지만, 사실은 여기 더하고 1을 더하고 2를 빼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시간을 다 계산 다음에 2를 빼주는 것도 괜찮죠. 그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경유지일 때 1시간 빠르고, 그 다음에 경유지에서 바로 출장지까지 2시간 느리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서 출장지까지는 바로 1시간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1시간 빼주는 게 그 나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제 GPT가 그렇게 풀이해봤기 때문에 그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은 그제 제가 두 번째 제시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잠깐 동영상을 멈췄다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인천과 뉴욕과는 14시간이 시차난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15시간이 걸린다면 8월 8일 오후 5시에 인천에 출발한 비행기는 현지 시각으로 몇 시에 도착하겠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안 나온 것이 여기 14시간 시차가 차이 나죠. 그럼 상식적으로 인천과 뉴욕은 어디가 더 빠르냐? 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빨라요. 자, 빠르다는 것은 이제 아까 봤다시피 그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까 나왔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일관성 있게 아까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천이 뉴욕보다 14시간이 더 빠르다는 것은 거꾸로 뉴욕이 14시간이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시간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15시간 운행했죠. 그래서 8월 8일 오후 5시에다가 여기다 15시간을 더하고 14시간을 빼줘야죠. 자, 14시간 빼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뉴욕이 14시간이 늦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5시간 14시간에 쓰고만 1시간이 나오니까 오후 6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 날짜도 넘어가지 않고 8월 8일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거꾸로 뉴욕에서 거꾸로 우리나라 온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15시간에 14시간 걸린다면
29시간을 더하죠. 이건 1시간만 더하면 되진 대신 29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면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것이 이제 1번과 1번 유사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보다시피 1시와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장 일선상에 가까운 시간.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이것은 사전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문제를 못 구할 뿐 아니라 만약 구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12시, 그리고 3시, 6시, 9시가 있고, 여기가 1시, 2시, 그리고 4시, 5시, 7시, 8시가 있죠. 그러니까 여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1시와 2시 사이니까 시침이 이렇게 있고 분침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이 각이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되는 것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을 만족하는 이 시각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 시각이 이 큰 바늘이 어떤 숫자를 가리키면 이건 쉽죠. 분이. 근데 이것은 일선상에 있다는 조건이 이것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시간이기 때문에 답이 다음과 같이 이것도 셋째자에서 반으로만 한 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복된 무한소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기본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 이런 얘기죠. 자세한 풀이 이제 다음 넘어가서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을 본다면 이런 식의 기본적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자, 시침과 우리는 분침이 있죠. 시침과 분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침, 작은 바늘과 분침이 있어요. 큰 바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1시간 동안, 다음에 60분,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얼마큼 회전되는가를 구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겠죠. 이렇게 1시간 동안 작은 바늘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30도로 움직여요. 30도. 그것이 시침, 작은 바늘은. 큰 바늘은 어떻게 하죠? 한 바퀴 돌죠. 이것이 360도 움직입니다. 360도. 그러면 바로 1분에 얼마큼 움직이냐? 자, 우리 1분은 이것은 바로 60분의 1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60으로 나누죠. 그래서 30을 60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0.5도가 되는 거고, 360을 60으로 나누니까 6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침은 1시간에 30도 회전되고 1분은 0.6도 회전되고, 그 다음에 분침은 1시간에 360도 회전되는 건 이건 따질 필요 없어.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시간은 분침의 각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자, 그것은 분만 1분에 6도 움직인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봤더니 이것이 GPT가 답을 찾지 못해요. 아까 그런 내용은 맞죠. 여기 보면 이렇게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시도하는 게 굉장히 잘 시도했는데 찾는 과정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분수식을 처리하는 것이 항상 잘못되더라고. 이 분수식을 우리가 나눗셈을 표시하지 않고 슬러시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나거든요. 앞뒤 숫자에 관한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이건데, 자, 아까 이제 1시와 2시 사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1시 비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는 것은 뭘 보냐면 항상 시계 바늘이 있을 때, 여기 11, 3, 6, 9가 있을 때 우린 큰 바늘과 작은 바늘, 특히 지금 이것은 1시 바로 이것이 큰 바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11을 중심으로 큰 바늘과 이루는 각도랑 작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 요 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것이 일선상에 있다는 것은 큰 바늘이 이루는 각도에서 작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를 뺀 것이 180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풀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이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그 큰 바늘, 우리가 더 크게 보면 이거를 AC 비분이라 했을 때 이것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는 이런 문제로 좀 더 이거를 공식화할게요. 항상 시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AC 비분이라는 미지수화 시켜갖고 식을 풀어본다면, 먼저 시침은 A시기 때문에 아까 1시간에 30도 회전되죠. 그래서 이것은 30A 더하기 분도 시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시침은 1분에 0.5도씩 회전됐으니까 0.5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침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침만 영향을 미치죠. 아까 1분에 6도씩, 그러니까 B분이니까 이것은 6B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은 항상 고정된 식이에요.
단 이것은 A시 B분일 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로 다시 들어오면 이것이 1시와 2시 사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시 B분, 그럴 때 B를 구하는 겁니다. 단 이것이 일치선상에 있다는 조건은 우리가 다음에 식을 만들어서 사용해 봅시다. 그럼 먼저 1시기 때문에 A가 1이 들어가죠. B는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침의 각도는 이것은 30 플러스 0.5B가 되는 거야, 시침은. 자, 이해되잖아요. 그지? 요 각도가 30 플러스 0.5B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분침 얼마냐? 분침 이것은 이것이 6B죠. B를 구해야 될 테니까. 근데 이것이 일치선상에 있으니까 지금 분침이 이 열추습도 이루는 각도를 구한 거니까 이게 더 크죠. 그래서 6B에서 빼기를 30 마이너스 플러스 0.5B를 뺀 게 이것이 180도. 이걸 이루는 B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항상 일반적으로 요 식은 알아두고 시침을 이루는 각도랑 분침 이루는 각도는 또 항상 요 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식을 알아둔 다음에 그 다음 조건 일선상이 있는지 일치하는지 또는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모두 막내서 요거만 알아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돼요. 자, 이걸 풀이하면 다음 같죠. 6.5B에서 여기 마이너스 0.5B니까 5.5B가 되고,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0도죠. 넘어가니까 210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5.5B를 우리가 풀이하기 나쁘니까 항상 이걸 2배로 합니다. 2배로 하면 11B가 420이 되죠. 11B가 420. 자, 그래서 우리는 B를 구해보면 이것은 11분의 420이고, 이걸 해보면 여기 38.1818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818로 나가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38.18분. 바로 답은 2번이 되죠. 그죠?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식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풀 때 정확성도 그렇고, 정확성은 뭐 고사하고도 뭐 문제를 푸냐 못 푸냐 바로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겠죠. 2번 문제였고, 요거 관련된 하나의 문제, 유제 문제만 하나 더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유사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죠. 이것도 똑같이 7시 8시 사이에 단 이것은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2, 6, 3 구했다면 7, 8이 되기 때문에 시침과 분침이 바로 다음과 같이 일치하는 거니까 7시 8시 사이에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겠죠. 이 각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것이 AC B분일 적에 아까 시침은 잘 기억해보면 30A 플러스 0.5이고 분침은 6B였기 때문에 단 여기서 결정된 것은 요 A씨가 7시라는 겁니다. 그 B분은 구하는 거고, 여기다 7을 집어넣으니까 이것은 7, 3, 21 210 플러스 0.5B. 뒤에 건 똑같아. 이것은 6B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는 뺀 것이 180도인데 이것은 같다는 거죠.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6B는 0.5B 플러스 210이고 0.5B를 넘기니까 5.5B가 이것이 210. 아까 이것도 2배 했죠. 똑같은 실화입니다. 그러면 11B가 420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것은 B는 11분의 420이죠. 이거 나눠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38분이 나오고 11분의 2분이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되는 거. 38과 11분의 2분. 아까 이건 소수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그냥 분수로도 우리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똑같기 때문에 단 아까는 바로 일선에 있다 또는 이것은 일치한다. 그 차이만 갖고 구해주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AC B일 때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이렇다. 이것만 알아둔다면 이거 유사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2번과 그 유사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에 이제 출제 문제를 보면 이런데, 거기 이제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이 박혀 있죠. 이렇게 둘레요. 근데 그것이 95개에서 110개 사이라는 걸 알고 있다. 김철수는 이거를 말뚝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칠하기로 했는데, 3개마다 이렇게 3개마다 칠해가는 거죠. 3개마다 칠해갑니다. 칠해갔더니 한 바퀴 돌고 나서 처음으로 칠한 원래의 말뚝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 한마디로 이것은 3의 배수라는 거죠. 3의 배수라는 거죠. 3의 배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95와 110개 3의 배수는, 그러니까 90이 3의 배수니까 이렇게 96개, 99개,
102개, 105개, 108개. 여기 이제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죠? 3의 배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네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두 번째 조건은 4개마다 칠했더니 2바퀴를 돌고 나서 처음으로 말도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4개를 칠했더니 그냥 한 바퀴 만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4의 배수죠. 2바퀴 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지만 4의 배수는 아닌데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4의 배수는 아닌데 짝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4의 배수는 요것이 4의 배수고,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100 있죠. 100. 그리고 108, 이게 4의 배수죠.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니고 짝수인 것은 보다시피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102개 되는 거예요. 102개 된다는 것은 이 안에 개수가 102개 되는 거죠. 102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3개마다 칠을 할 때 바로 몇 개 말뚝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3개마다 칠하니까 이것은 102를 4로 나눈다. 3로 나누니까 이것은 3, 3, 9, 5, 10이니까 이것은 3, 4, 12에서 34개가 되죠. 34개. 그래서 어렵진 않죠. 바로 이제 이것은 어떤 배수에 관한 문제. 최대 공약수, 최소 공약수는 아니지만 배수에 관한 간단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풀이가 이렇게 제가 정확한 풀이가 최소의 풀이를 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여기서 풀이를 다 봤기 때문에 이 최소의 풀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4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K공사는 1120km 구간에 기차역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코레일이라는 공사가 기차역을 설치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코레일다운 문제죠. 꼭 어떤 응용수리라도 어떤 기차라든지 그거와 연관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출발 지점, 종착 지점, 그리고 350km, 그 다음에 840 지점에 역을 설치하고 나머지 역은 모든 구간에서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역의 최소 개수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한 것이 바로 출발 지점, 종착 지점, 그리고 각각 지점 이것까지 모두 구하라는 거죠. 모두 구하는 이런 역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답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서 그래. 그래서 하나로 통일합시다. 모든 역의 최소 개수를 간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전체 구간의 길이가 그것이 1120인데 중간 지점 여기 350, 여기가 350, 그 다음에 840, 이게 840 지점에 역을 세우는데 이 간격이 모두 동일해야 돼. 그 말은 이제 중간에 요 길이와 요 길이 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간격이 동일할 때 최소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렇죠. 그제 최소 개수를 구한다면 중간에 간격이 최대가 됐을 때 최소가 되거든요. 간격이 최대가 됐을 때 일단 요걸 구하면 이것이 1120에서 840을 빼니까 이것이 280, 여기가 280이고 다음에 1120에서 350과 280 빼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요 길이로 가니까 이것이 490이 나와. 그러니까 350과 490과 280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는 또 기본적으로 이거를 소인수분해하면 되죠. 소인수분해합니다. 그 풀이를 한번 보면 일단 AI 풀이를 볼까요? 다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제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여기서 350, 그 다음에 280, 490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바로 소인수분해하면 350은 2557, 이건 나눠보면 알겠죠. 그리고 2577, 280은 22257.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나눠보는 겁니다. 나눠보면 다음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50 보면 이런 얘기죠. 350 이거를 일단 5로 나누죠. 소수만의 곱이니까 그건 70이 되고 2로 나누니까 이것은 35가 되고 또 5로 나누니까 5, 7이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이것이 350이야. 똑같이 이런 식으로 490을 구해보면 490은 7749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7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똑같이 280을 해보면 이것은 2의 3승이 이제 8이기 때문에 8 곱하기 7 그래서 280이 나옵니다. 8 곱하기 7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280이 나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GCM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여기 2가 있죠. 그래서 2가 들어가고 곱하기. 그 다음에 5가 있죠. 여기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 있죠. 7. 1승, 2승, 1승이기 때문에 1승만 들어간 7이 됩니다. 7. 그래서 곱하면 10이고 70 되죠. 70. 70 이것이 바로 그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안에 역이 몇 개 있냐? 역은 중간중간 역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1120을 7로 나누죠. 그럼 이것은 몇 칸인지 나오잖아요. 몇 칸. 그걸 나눠보면 7일은 7, 이것이 70. 70을 1120을 70으로 나누니까 112를 7로 나누니까 7일은 7. 여기가 42. 그러니까 이것이 6, 7, 40이죠. 16칸. 이게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틀린 거죠. 나눠 떨어지도록 70을 구하는 거니까 칸이 16칸이니까 역은 처음과 끝도 있겠죠. 이것이 16칸이지만 처음과 끝도 있기 때문에 16 플러스 1 해야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17개가 되죠. 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종착 양쪽에 종착점과 출발점을 생략시키면 이것이 15개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단 이것이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지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 자체가 바로 GCM 최대 공약수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이런 식의 소인수 분해 방법을 여러분이 좀 익혀주시 바라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자, 5번은 이제 세 가지 화초를 키우는데 물을 주는 주기는 다음과 같다. A는 6일마다, B는 8일마다, C는 9일마다. 세름 씨가 세 가지 화초에 처음으로 물을 주는 날은 4월 12일인데 동시에 물을 주는 날은 언제인가? 이건 여러분이 척 봐도 바로 최소 공배수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6과 8과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6은 이제 3 곱하기 2고 소인수분해하니까 8은 2의 3승이고 이것은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GCM은 공통적인 공통인수의 곱인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라도 있는 인수의 곱이죠. 여기서 이것은 GCM은 없습니다. 공통인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LCM 바로 최소 공배수는 어느 한쪽이라도 있는 거. 여기 2가 있고 2의 3승이 있다면 2의 3승을 갖고 가는 거고, 3이 있고 3의 제곱 있다면 3의 제곱을 이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그지 LCM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구하면 이제 8, 9, 70이죠. 7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72는 이제 6의 몇 배수, 9의 몇 배수, 그지 8의 몇 배수가 되죠. 모든 것의 배수가 되는 것 중에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동시에 물을 주는 첫 번째 날이겠죠. 그것이 다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71일이 들어가면 돼. 4월 10일에서 71일이 들어가면 되는데, 단 여기서 우리가 4월은 이제 30일까지 있고 5월은 32일까지 있죠. 그것만 구한다면 구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GPT를 보니까 정확하게 풀이했고 답도 맞아요. 그래서 구한 값은 6월 20일입니다. 이것은 GCM에 관한 간단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 따로 이제 어떤 최소의 풀이 방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이제 5번 문제였어요. 다음 6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역과 B역 사이는 100km다. 그리고 A역과 B역 사이를 편도로 1시간에 소요된다. 모든 열차는 10시부터 A역에서는 20분, B역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출발하여 두 열차가 50km 지점에 두 번째로 만난 시간, 단 모든 열차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A역이 있고 B역이 있다면 이 거리가 100k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A역에서 이런 식으로, B역에서 이런 식으로 열차가 출발하는데 그때 모든 열차가 일정한 속력을 가죠. 근데 1시간 소요되니까 이것은 100km/h죠. 똑같이 100km/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중간에 만난다면, 중간에 50km 지점에서 만난다면 이것이 30분 걸리는 거죠. 30분 걸립니다. 중간에 만난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속력이 다르면 그 속력이 비대로 가겠죠. 이게 100km, 50km 하면 이것이 3대2로 만나겠고, 근데 이것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중간 지점에서 30분에 만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근데 여기서 10시에 떠나기 때문에 10시에 떠나고, 맨 처음에 10시에 떠나죠. 그 다음에 이것은 20분 간격으로 15분 간격으로 떠나는 거야. 그럼 20분과 15분 간격으로 떠나면 동시에 출발해야지
여기서 정 가운데 만나죠. 동시에 출발하지 않으면 가운데서 만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해야 돼. 그 다음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10시에 출발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은 그 다음 몇 시 출발하냐. 그러니까 20분과 15분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20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암산으로 구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4, 5, 4, 20. 15는 3 곱하기 5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LCM은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 그분은 어느 한쪽이라도 있는 인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 3, 15, 4니까 60분이 되니까 60분. 자, 60분이라는 것은 이제 10시에 떠나면 그 다음에 11시, 12시, 두 번째로 떠나는 것이 11시죠. 근데 11시에서 여기까지 만나려면 30분 걸리죠. 그래서 11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만난다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좀 어려운데 동시에 떠난다는 개념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20분과 15분의 최소 공배수 거기다 이제 1시간 60분이기 때문에 60분 후 11시에 동시에 떠나고 그리고 중간지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30분 걸리기 때문에 답은 11시 30분. 의외로 생각보다 이제 문제는 쉬워집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8번째 강의는 이제 6번 문제를 끝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